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소식부터 좀 전해볼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가장 컸던 이슈가 바로 ETF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진전이 돼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관측들이 시장에 쏟아졌는데요. 일단 SEC가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GBTC라는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SEC가 거절을 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거 왜 거절하냐? 소송을 하겠다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SE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7일 안으로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SEC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팀 같은 경우는 지금 SEC가 이제 승인을 해줄 것을 전제하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7일 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업계에서는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현물 ETF 전환을 승인해 줄 것이다 라는 데 조금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네.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내년 1월 10일까지 90%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죠. 10일, 12일, 3개월 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기다렸던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겠지만 이제 시점이 다가온 만큼 우리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까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못해도 1,0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까지 우리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이 6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5,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쌓여있던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을 뛰어넘는 금액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온 거고요. 일단 기관들, 블랙락 같이 지금 신청을 해놓은 기관들도 이 비트코인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면은 이 사람들도 이 운영 보수를 수익으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ETF 승인을 위해서 지금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고 뒷소문이 나오고 있고 ETF 운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0.2%에서 최대 2%까지 다양한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거래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거래소들로 자산 운용사들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first deadline, second deadline, 세 번째 데드라인 그리고 이게 final 데드라인인데 대부분 내년에 날짜를 위치해 있고 3월 달이 가장 많고 뭐 늦게까지는 5월 30일까지도 최종 파이널 데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10일이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앞서서 확인해봤던 이 이슈가 내년 1월 10일까지 9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크 쉐어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라는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 주류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요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계속해서 평가가 되고 있죠. 이제 ETF가 발행이 되면은 기관들은 이 ETF를 가지고 뭐 연기금, 각종 투자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금액이 들어온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지. 공급,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난데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되게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좀 많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뭐야? 가격은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한 1% 정도의 오름세가 있지만 일주일 전 대비는 여전히 2.5% 정도의 가격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27,000달러 선 위에서 이 주말장을 마무리했다는 것에 조금 우리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0.8% 올랐고 24시간 거래량도 주말 사이에 32% 정도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상승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게. 이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또 업계 인사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또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는지도 맞아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고래 주소가 하루 만에 16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수가 16개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일 수도 있고 뭐 하나의 기관이 16개 주소를 사용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하루 만에 16개가 증가가 됐고 지금 이러한 수치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이 하루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개가 추가되면서 현재 대형 고래 주소 수가 14,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는 27,000달러 선에서 이 16개의 고래 주소가 증가가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저항선이 또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가 늘어서 결국에는 80%까지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장기 보유자다라고 하면은 12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데이터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지금 80.34%까지 올라가면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어쨌든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데이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도 데이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 MACD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을 한 건데요. 어쨌든 MACD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핵심 지표로 늘 쓰이는 맞아요. 지표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장에만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되는 건 아니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MACD 골든크로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에게는 2016년에 한 번 발생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 역사상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라는 좀 상승 기대감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겠고요. 그 기존에도 MACD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 해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를 놓고 구체적으로 우리 업계도 대표 인사로 꼽히는 캐시 우드는 오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148만 달러로 예측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27,000달러죠? 네, 27,000. 네. 14만 달러도 아니고 148만 달러면 우리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죠? 장난 아니다. 설렌다. 아니 근데 우리 캐시우드는 사실 네.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분이 막 정말 그냥 마바라들처럼 막 내뱉지는 않고 본인은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을 텐데 그쵸. 그 가격의 갭은 좀 과해. 그래서 이분이 사실 테슬라도 뭐 AI에서 네. 로보택시 나오면은 지금 주가 한 200 몇 달러인데 그냥 네. 2,000달러 간다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많이 부풀리시네. 그죠. 네. 근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 그렇죠. 이렇게라도 하자. 말을 그래서 해주는 게. 지금 뭐 27,000달러인데 2,000달러 간다 해서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쵸. 140만 140만 달러. 간다 그러면 그냥 저분이 틀리더라도 그냥 밉지는 않아. 그쵸. 밉지는 않아. 근데 걸러들어 맞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받고 기분 좋게 네. 148만 달러까지도 듣고 이제 알트코인 쪽도 네.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알트코인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가 늘어난다.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비트코인이 힘을 받아갈수록 2인자인 이더리움에게는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죠. 네. 이더리움은 또 이 선물 ETF를 출시했는데 너무 저조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더 사람들의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죠. 지난 일주일 대비해서 여전히 4.5%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 0.4% 정도 반등을 시도해주긴 했지만 이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1,600달러 선 아래에서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 자체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지난주에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간밤에도 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4,500개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보내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차트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팔아낼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기 보유자들이 혹은 고래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물량을 거래소로 덜어낸다는 것은 가격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로는 작용할 수 없겠고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도 지금 올해 5월에 고점 대비해서 90%나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쫙 몰려라 이 수수료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널널하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 위주로 빨리 거래를 채택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본인들이 제시해서 빨리빨리 네트워크에 차지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낮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미디어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NFT도 최근에 수요가 너무 무너졌고 디파이 활동도 감소가 되면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레이어 2의 확산이 지금 낮은 수수료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언젠가는 분명히 뭐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 저스틴 선이 지금 거의 4,39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수로 봤을 때는 28만 개.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다라는 거는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라이도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테이킹 주소가 저스틴 선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지금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론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후비의 임원이기도 한데 20만 개, 그러니까 30만 개 가까운 이더리움을 저스틴 선이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뭐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될지 혹은 언제든지 또 저스틴 선은 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악재로 봐야 될지 분위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카르다노를 만든 찰슨 호킨스 대표가 또 다시 한번 리플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알트코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건 리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잘 나가기보다도 호재로, 이슈로 굉장히 내러티브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반면에 굉장히 올 한 해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을 전해준 것도 없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도 충분한 우리에게 호재를 적용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카르다노의 대표는 오히려 리플한테 이더리움과는 다르고 이더리움에게 전혀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다. 리플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리플 욕을 또 막 해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은 어떠했냐면요.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니네나 잘해라. 잘하고 있는 애들 발목 잡지 말고. 나도 딱 저 생각이었어. 저거 듣는 순간 자기네나 관리 잘하지. 라는 또 비판의 말을 받기도 했습니다.